치명적인 계곡의 바닥 밑에 네이비실 팀 6는 완벽한 매복 지점에 갇혀 있었다. 사방에서 적의 총격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지원 통신이 끊겼다. 지휘관은 포위를 뚫으라고 외쳤지만 모든 출구는 저격수의 총격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연기와 총격의 혼란 속에서 먼 능선에서 희미한 반짝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에서 한 발의 총알이 적의 저격수를 쓰러뜨렸다. 이것은 전투의 흐름을 바꿀 일련의 신비로운 총격의 시작이었다. 에블린 카터는 그 능선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베이지색 사막 망토는 바위 지형과 어우러졌고 검은 머리카락은 먼지와 땀으로 엉켜 있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계곡 아래를 스캔하며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다. 몇 년 전 그녀는 전설이 된 저격 기록을 남기고 JCE를 떠났다. 20지움 80의 사격,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산으로 사라져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삶을 쫓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맥밀란 텍 338은 그녀의 어깨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양각대는 셰일에 박혀 있었다. 실팀은 궁지에 몰려 죽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스치고 첫발이 공기를 가르며 적 저격수를 그의 스코프를 통해 깔끔하게 쓰러뜨렸다. 실팀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숨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죽음의 지대 아래에서는 혼돈이 지배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실팀 주위의 흙과 바위를 찢고 있었다. 두 대의 험비는 불타고 있었고 그들의 프레임은 뒤틀렸으며 타이어는 찢어졌다. 지휘관은 턱에서 귀까지 흉터가 있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로서 연막탄을 터뜨리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총격 소리 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바람은 무자비하게 연기를 흩어지게 하여 그들을 숨기지 못했다. 한 젊은 실 대원이 얼굴이 창백하고 먼지로 얼룩진 채로 외쳤다. 출구가 없습니다, 대장님.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M4를 꽉 쥐고 손을 떨었다. 그들이 몸을 숨긴 틈새는 거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고 바위는 폭격에 부서지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죽음과의 도박처럼 느껴졌다. 에블린은 자세를 조정하며 거친 땅에 무릎이 박히고 낡은 바지가 날카로운 돌에 걸렸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스코프는 절벽을 쓸고 또 다른 적 저격수를 조준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방아쇠를 당겼다. 338 라플라 탄환이 그의 헬멧을 뚫고 그가 무기를 흘리며 바위 아래로 미끄러졌다. 실팀은 변화를 느꼈다. 한 발의 총구, 한 발의 죽음의 각도가 사라졌다. 그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지휘관은 다시 그 반짝임을 포착했다.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빛의 깜박임이었다. 그는 쌍광경을 들어 연기를 뚫고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들은 진짜 고통, 진짜 싸움, 진짜 강인함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이제 그 계곡으로 돌아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적은 물러서지 않았다. 3명의 총잡이가 조각조각 이어붙인 위장복을 입고 절벽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의 무모했으며 승리를 맛볼 것처럼 웃고 있었다. 한 발의 총알이 젊은 실대원의 고글을 깨고 그의 뺨에 얇은 선을 그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고글을 벗고 피가 눈으로 흘러들었다. 또 다른 실대원, 넓은 어깨를 가진 삭발한 남자가 어깨에 총을 맞고 땅에 쓰러졌고 그의 소총은 멀리 미끄러졌다. 2명의 팀원이 그를 틈새로 끌어당겼고 그의 부츠는 흙을 긁으며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위에서 날카롭고 잔인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여기서 죽어라, 미국 군인들. 한 명의 총잡이가 목소리를 높여 조롱했다. 지휘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방역하려 했지만 각도가 모두 잘못되었다. 모든 발사각은 위험했고 모든 위치가 노출되었다. 높은 능선에서 에블린은 조롱을 듣고 턱을 꽉 물었다. 조롱을 외치던 총잡이는 이제 몸을 내밀고 자신의 소총을 트로피처럼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준을 맞추고
바람이 먼지를 그녀의 얼굴에 날리는 가운데도 스코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총알은 정확하게 날아가 그 남자의 조롱은 중간에 끊겼고 그는 무너져 바위 아래로 그의 소총이 굴러 떨어졌다. 다른 두 명의 총잡이는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능선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에블린은 이미 그녀의 망토를 끌며 조용히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다. 실팀은 그 사살을 보지 못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을 들었다. 더 이상 조롱이 없고 총격과 바람의 울부짖음만이 남았다. 젊은 실대원은 뺨에서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휘관은 다시 쌍강경을 들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안정적이었다. 그는 능선을 스캔하며 세 번째로 그 반짝임을 포착했지만 정확히 찾기 전에 사라졌다. 머리를 숙여라. 그는 팀에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안정적이었다. 실팀은 여전히 갇혀 있었고 적의 총알이 바위를 깎아내며 그들의 은신처를 줄였다. 넓은 어깨의 실대원은 팔을 쓸 수 없어 틈새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그는 젊은 실대원의 소매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든 사격하는 사람, 그들은 놓치지 않아. 팀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점점 커지는 희망의 틈새, 적의 덫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에블린은 스코프를 통해 모든 것을 보았다. 실팀의 절박함,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세상이 그들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망토를 조정하며 바위에 걸려 작은 조각이 찢겨나갔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집중은 절대적이었고 숨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또 다른 사격을 조준했다. 내려오는 총잡이 중 한 명,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가 지휘관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발사했다. 탄환은 그의 중심을 꿰뚫고 그는 미소를 지은 채로 절벽 아래로 미끄러졌다. 다른 두 명은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에블린은 이미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부츠는 느슨한 바위 속에서 부드러운 지점을 찾았다. 그녀는 몇 년 전 그것을 배웠다.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산을 자신의 동맹으로 만드는지. 틈새에서 젊은 실대원의 손은 M4포를 재장전하려고 떨렸다. 탄창이 그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바위에 부딪혔다. 그는 총알의 비를 예상하며 멈췄지만 총알은 오지 않았다. 대신 능선에서 또 다른 깊은 발사음이 울렸고 그를 겨누고 있던 적의 총잡이가 떨어져 울퉁불퉁한 바위에 걸렸다. 젊은 실대원의 눈이 커지고 숨이 막혔다. 그는 탄창을 잡아넣고 베테랑을 보았다. 그녀가 하나씩 처리하고 있어. 그는 경애와 불신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베테랑은 얼굴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절대 절벽을 떠나지 않았다. 팀의 사기는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덜 혼란스러웠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가장자리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실대원들은 그 발사음을 들었다. 적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깊고 무거운 울림이었다. 그건 AK가 아니야. 베테랑 실대원은 말했다. 그의 회색 수염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는 낮게 웅크리고 그의 눈은 능선을 스캔했다. 3.38 라플라, 최고의 사람들만 사용해. 젊은 실대원은 여전히 얼굴에서 피를 닦으며 혼란스러워 보았다. 누가 저 밖에 있는 거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베테랑은 대답하지 않고 절벽을 계속 주시했다. 지휘관은 쌍안경을 얼굴에 꽉 눌러대고 중얼거렸다. 누군가 이 싸움을 보고 있지만 우리 편은 아니야.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 사격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깔끔해서 우연일 수 없었다. 하지만 누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구하고 있을까? 틈새 아래에서 공기는 먼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실대원은 붕대를 감으려 애쓰며 넓은 어깨에 실대원의 상처를 감쌌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 붕대가 흙 속으로 떨어졌다. 베테랑은 그것을 잡고 자신의 팔도 피를 흘리며 상처에 눌렀다. 내 옆에 있어 아이.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들 위에 적의 총잡이. 한 남자가 몸을 내밀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무언가를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깊은 총성이 울렸고 그 총을 쏜 남자의 몸이 앞으로 기울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바위들이 쏟아지자 바다 표범들은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숙였다. 이제 3명, 베테랑이 낮고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팀은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에블린은 다시 자세를 잡고 그녀의 양각대가 흙 속에 파묻혔다. 적들이 이제 더 날카롭게,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저격수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나이가 더 든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풍화되었고 그의 소총은 틈새를 겨냥하며 안정적이었다. 그녀가 발사했고 그는 쓰러졌으며 그의 몸은 경사면을 굴러 내려갔다. 바다 표범들은 소리에 움찔하며 머리를 들썩였다. 또 하나의 적이 쓰러지자 어깨가 넓은 바다 표범은 여전히 피가 흐르는 팔을 움켜쥔 채 얼굴이 창백해졌다. 젊은 바다 표범은 손이 더 심하게 떨리며 속삭였다. 한 발, 한 명. 그걸 누가 해? 베테랑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능선에 고정했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와 속삭임을 들었지만 그녀는 몇 년 전 작전에서 사라졌어야 했다. 적은 물러서지 않았다. 6명의 저격수가 절벽을 따라 자리를 잡고 틈새를 겨냥하며 퍼졌다. 그들은 이제 더 똑똑해졌고 바위를 엄폐물로 사용하며 그들의 사격은 더 정확했다. 총알이 바다 표범들의 위치에 박히며 돌조각이 날아갔다. 하나는 젊은 바다 표범의 헬멧을 맞추며 그의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그는 저주하며 더 낮게 몸을 숙였고 손으로 소총을 만지작거렸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서.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지휘관은 명령을 내리며 팀의 집중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진실은 점점 드러났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적의 외침이 다시 울렸다. 이제는 웃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명령, 조직화, 덫을 조이는 소리였다. 에블린은 적의 전술 변화가 보였다. 그녀는 이런 싸움에 여러 번 있었고 공기 자체가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움직였고 이번에는 더 빨랐다. 그녀의 망토는 바위와 섞여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각도에서 자리를 잡고 스코프로 절벽을 훑었다. 3번의 발사, 빠르고 정확한, 각각 약간 다른 위치에서. 3명의 적 저격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하나씩 쓰러졌다. 바다 표범들은 변화를 느꼈다. 총성이 줄어들고 압박이 약간 풀려 그들이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지휘관은 다시 능선을 훑었고 그의 쌍강경이 손에서 떨렸다. 그들이 물러서고 있어. 그는 믿기 힘들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있는 누군가가 이 싸움을 바꾸고 있다. 젊은 바다 표범은 여전히 피가 묻은 얼굴로 그의 배낭에서 신호탄을 꺼내며 손이 떨렸다. 아마 공중 지원이 이제 우리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신호탄을 발사했고 그것은 높이 떠올랐다. 먼지 낀 하늘에 밝은 녹색 줄이 그려졌다. 하지만 적도 그것을 보았다. 바위 뒤에 숨은 저격수가 젊은 바다 표범에 드러난 팔을 겨냥했다. 그가 사격하기 전에 에블린의 총성이 울렸고 저격수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몸이 축 처졌다. 신호탄은 밝게 타올랐지만 헬리콥터는 오지 않았다. 통신은 여전히 끊겨 있었다. 젊은 바다 표범은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그들은 오지 않아.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팀의 희망은 희미해졌지만 에블린의 사격은 적을 막고 시간을 벌어주었다. 적은 끝나지 않았다. 붉은 신호탄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고 먼지 낀 안개 속에서 밝게 빛났다. 북쪽에서 15명의 전투원이 중무장한 DSAK 기관총을 끌고 돌진했다. 59경 탄환이 바다 표범들의 엄폐물을 뚫고 돌을 먼지로 만들었다. 지휘관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은 옆의 가방으로 향했다. 기밀 정보가 담긴 가방이었다. 그는 그것을 태우는 것과 포로가 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바다 표범은 이제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버틸 수 없어. 그의 손은 너무 떨려 소총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베테랑 바다 표범은 피가 그의 소매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능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팀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죽음의 덫에 갇혀 탈출구가 없었다. DSHK가 포효하며 방황하는 탄환이 지휘관의 가방을 맞추어 그것을 찢고 지도와 오래된 일기장을 흙 속에 쏟아냈다. 젊은 바다표범은 그것들을 잡기 위해 몸을 날렸고 잠깐 노출되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적 사수가 그를 겨냥했지만 에블린이 더 빨랐다. 그녀의 총알은 사수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는 떨어지며 그의 소총이 허공으로 회전했다. 젊은 바다표범은 일기장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지휘관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인정했고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팀은 보이지 않는 저격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었고 혼란 속에서 생명선이 되었다. 적의 사격이 강해졌지만 에블린은 신호탄과 DSHK가 설치되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턱은 굳어졌다. 그녀는 스코프를 조정하며 총을 장전하는 큰 남자를 겨냥했다. 그녀가 발사했고 탄환은 그의 가슴을 정확히 맞추었고 그는 쓰러졌으며 총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또 한 발, 또 한 명의 전투원이 쓰러졌고 또 하나. 그녀의 재장전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바다표범들은 놀라며 적의 위치가 하나씩 조용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기가 옅어지면서 그들은 그녀를 힐끗 보았다. 사막 망토를 입은 여자가 소총을 안정적으로 잡고 바람에 스카프가 펄럭였다. 저게 누구야? 젊은 바다표범이 속삭였다. 지휘관의 눈은 좁아졌다. 그는 몇 년 전 훈련 비디오에서 본 그 사격 자세를 기억했다. 에블린 카터. 그 이름은 그를 기차처럼 강타했다. 그녀는 시리아 작전에서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있었고 그녀의 스코프는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반짝였다. 각 발사는 하나의 선언이었다. 바다표범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부상자를 더 나은 엄폐물로 끌고 갔다. 젊은 바다표범은 능선을 응시하며 피가 묻은 얼굴이 창백했다. 저게 그녀야? 그는 거의 혼잣말로 물었다. 베테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쏘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어. 어깨가 넓은 바다표범은 이제 팔에 붕대를 감았지만 쓸모가 없었고 바위에 기대며 능선을 응시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고 생일 파티에서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그것을 꽉 쥐었고 턱은 단단히 다물었다. 그녀가 누구든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집에 갈 기회를 주고 있어. 팀은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제 더 빨라졌고 집중력은 더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총성이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서쪽 절벽에 숨겨진 위치에서였다. 총알이 틈새 근처에 박히며 바다표범들은 다시 엄폐물로 몸을 던졌다. 지휘관은 그의 무정의를 저주했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공중지원은 보이지 않았다. 에블린은 새로운 위협을 감지했다. 그녀는 능선을 낮게 기어가며 망토가 흙 속을 끌고 갔다. 그녀의 스코프는 숨은 사수를 찾았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다. 그의 소총은 좁은 틈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발사했고 그는 쓰러졌으며 그의 무기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또 다른 사수가 그녀의 예상보다 빨리 자리를 차지했고 그의 탄환이 그녀의 위치 근처에 흙을 튀겼다. 처음으로 에블린의 숨이 가빠졌고 그녀의 손은 몇 년 전 임무에서 너무 느렸던 상처를 스쳐갔다. 그녀는 자신을 안정시키며 다시 발사했고 두 번째 사수는 쓰러졌다. 아래의 바다표범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그들의 머리는 약간 들렸으며 그들의 눈은 능선에서 구원자를 찾고 있었다. 지휘관은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저격수, 신원을 밝혀라. 그의 목소리는 계곡을 가로질러 날카롭고 긴급했다. 에블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게 몸을 숨기며 스코프를 또 다른 목표물에 고정했다. 바다표범을 측면에서 공격하려는 저격수가 능선을 따라 기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발사했고 그는 쓰러졌으며 그의 소총은 아래 바위로 떨어졌다. 바다표범들은 이제 더 빨리 움직였고 부상자를 재배치하며 그들 사이에서 지원했다. 젊은 바다표범은 이제 손이 안정되었고 베테랑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녀라면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는 마치 그것을 망칠까 두려운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베테랑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능선의 시선을 고정했다. 아무도 에블린 카터, 자콕의 유령이 왜 그녀가 떠난 전쟁을 다시 치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팀의 무정의가 잡음으로 가득 찼고 잠시 동안 그들은 공중 지원이 마침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은 네이비실이 수신기를 잡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실팀 6입니다. 지금 즉시 대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잡음은 더욱 커져 그의 말을 삼켰다. 적의 저격수가 움직임을 발견하고 발사한 총알이 무정의를 스쳐 지나가며 케이스를 산산조각 냈다. 젊은 실은 그것을 떨어뜨리며 저주했고 그의 손은 다시 떨렸다. 에블린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고 저격수를 조준경으로 겨냥했다. 그녀의 총격은 신속했고 그 남자는 바위에 걸려 쓰러졌다. 팀은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폭풍 속의 짧은 정적을 느꼈다. 지휘관의 눈은 부서진 무정의로 향했고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들은 여전히 자력으로 싸우고 있었다. 에블린은 다시 움직였고 그녀의 망토는 가시덤불에 걸려 또 다른 조각이 찢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위협에 집중했다. 동쪽 절벽 높은 곳에 있는 적의 정찰병이 남은 전투원들에게 위치를 알리고 있었다. 그의 쌍강경이 햇빛에 반사되어 그를 드러냈다. 그녀는 발사했고 그는 쌍강경을 떨어뜨리며 경사면을 굴러 내려갔다. 아래의 실들은 더 긴밀하게 움직임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안정적이었다. 베테랑 실은 팔에 붕대를 감았지만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다. 그녀가 고지대를 정리하고 있다. 팀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어도 보이지 않는 저격수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적의 사격이 약해지자 나머지보다 어린 전투원이 은신처를 벗어나 쓰러진 동료의 소총을 향해 달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실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에블린이 더 빨랐다. 그녀의 총격은 그의 발치 몇 인치 앞의 땅을 맞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그는 얼어붙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으며 소총은 버려졌다. 실들은 싸움이 그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젊은 실의 턱은 굳어졌고 그의 손가락은 M4에서 느슨해졌다.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고 거의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베테랑의 눈은 좁아졌고 그의 얼굴에는 존경의 기미가 스쳤다. 에블린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격을 선택했고 가능한 한 살려두었다. 적은 이제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전선은 무너졌다. 에블린의 총격은 계속되었고 끊임없이 각각의 총알은 목표를 찾았다. DSHK 힘은 무기를 버리고 절벽으로 후퇴했다. 지휘관은 다시 외쳤다. 저격수, 신원을 밝히시오. 대답은 없었다. 에블린은 낮게 몸을 숨기고 마지막 목표인 DSHA를 새로운 위치로 옮기려는 전투원을 조준했다. 그녀는 발사했고 그는 무기와 함께 쓰러져 무용지물이 되었다. 실들은 이제 틈새에서 나와 단위로 움직였고 부상자는 그들 사이에서 지탱되었다. 지휘관은 무정의를 들고 망설였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대답할지조차 몰랐다. 계곡은 조용해졌고 적은 산으로 후퇴했다. 실들은 재집결하여 부상자를 확인하고 파괴된 험비에서 장비를 구출했다. 에블린은 다시 사라졌고 그녀의 실루엣은 먼지 속에 삼켜졌다. 지휘관의 무정의가 잡음으로 가득 찼고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이트 바이퍼 실팀. 임무 완료. 실들은 얼어붙었다. 그 코드명 나이트 바이퍼는 펜타곤 내부에서만 알려진 전설이었다. 지휘관의 턱은 떨어졌다. 젊은 실은 무정의를 응시하며 손을 멈췄다. 그녀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에블린은 은신처에서 나와 스카프를 느슨하게 풀어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날카로운 갈색 눈을 드러냈다. 그녀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부드럽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잠시 동안 그녀는 실드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으며 거의 평온해 보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돌아서서 사막 먼지가 그녀 주위를 휘감고 사라졌다. 실들은 그 자리에 서서 침묵하며 텅 빈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지휘관은 무정의를 내리고
경외감과 불신이 섞인 얼굴이었다. 팀은 부상자를 끌고 장비를 손에 무겁게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젊은 실은 계속해서 능선을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우리를 구했다. 그는 부드럽고 거의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베테랑은 그의 팔이 여전히 피를 흘리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게 그녀가 하는 일이다. 그는 말했다. 그러고 나면 사라진다. 그들은 왜 그녀가 돌아왔는지, 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알았다. 그녀는 유령이 아니었다. 태양은 이제 낮게 내려가 계곡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실들은 장비를 실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피로와 안도감으로 무거웠다. 지휘관은 마지막으로 능선을 바라보았고 그의 쌍안경은 손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에블린 카터는 어딘가에서 소총과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 팀은 그녀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질문은 먼지 속에 남아 있었다. 여파는 빠르게 다가왔다. 실들은 기지로 돌아왔고 그들의 부상자는 안정되었으며 이야기는 이미 퍼지고 있었다. 지휘관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그것은 모호하게 남겼다. 나이트 바이퍼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단지 전세를 뒤집은 무명의 저격수만 있었다. 젊은 실은 그것에 대해 말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며 마치 퍼즐을 맞추려는 듯했다. 그녀는 우리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말했다. 단지 그녀가 할 일을 하고 떠났다. 베테랑은 그의 팔에 붕대를 감고 눈은 먼 곳을 응시하며 듣기만 했다. 그는 전설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은 달랐다. 며칠 후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기밀 채널에서 이름이 떠올랐다. 에블린 카터. 펜타곤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그녀와 훈련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맞추기 시작했다. 사격거리, 재장전 속도,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방식. 그것은 분명 그녀의 작품이었다. 젊은 실은 한 장교가 시리아 작전에 대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 작전은 그녀의 경력을 끝냈다고 전해졌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작품을 보았다. 적도 대가를 치렀다. 실드를 매복한 전투원들은 에블린이 일으킨 혼란으로 위치가 드러나 추적되었다. 그들의 지도자 중 한 명, 조명탄을 발사한 남자는 후속 급습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계획은 무너졌다. 또 다른 사람, 절벽에서 조롱을 외친 사람은 드론 영상에서 식별되어 며칠 후 제거되었다. 그들의 작전은 붕괴되었고 그들의 자신감은 보이지 않는 저격수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선을 넘은 대가였다. 에블린은 여파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고 소총은 등을 가로질러 메고 있었다. 그녀는 감사도 메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하러 온 일을 했다. 실들은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조용히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먼지 속의 그림자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으는가?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는 것, 그래도 계속 나아가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에블린도 그랬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행동이 그것을 외쳤다. 당신은 그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다. 계속 당당히 서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어디서 보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팔로우를 눌러 심장 아픔,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를 함께 걸어가세요.